인터넷에는 절검단이라 불리는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위험도 3. 거미나리와 개구리. 이 책은 출판된 지 단 7일 만에 읽던 아이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구토와 경련을 일으켜 판매 금지된 동화책입니다. 안데르센 상을 받은 일본 아동 문학계의 거장이 집필했고 아프리카 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색채와 묘사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에게는 걸작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거미 부부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던 개구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개구리는 핍박을 참지 못해 고기 속에 숨어 거미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심장을 물어뜯겠다고 거미를 협박합니다. 개구리는 거미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를 때리고 마을에 불을 지르라고. 거미는 살고 싶어서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쫓겨 불타는 마을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던 중 거미는 거북이를 만납니다. 거북이는 말합니다. 연못으로 가서 물이다, 나가라라고 말하라고. 그 말을 듣자 개구리는 거미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개구리는 항상 물 근처에서 살게 되고 거미는 개구리를 잡기 위해 그 근처에 거미집을 짓게 됩니다. 이 책은 전량 회수, 폐기 처분이 내려졌으며 암암리에 폐기되지 않은 소수의 책이 호러 매니아에게 아주 고가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사실적인 묘사와 잔혹한 그림으로 인해 위험도 3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위험도 3. 당근 너무 좋아. 주인공은 아직 어린 소년 타카시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타카시는 당근을 남깁니다. 어머니에게 당근을 먹으라고 잔소리를 듣죠. 아버지는 싫어하는 걸 무리하게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로 부부는 다투게 되고 아버지는 화가 나 방을 나갑니다. 그날 밤 타카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날 아침 식탁 위의 음식은 모두 당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엄마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햄버거라고. 당근을 베어무는 순간 그건 햄버거의 맛이었습니다. 다른 당근은 빵의 맛, 다른 요리의 맛. 타카시는 게임처럼 당근을 먹게 되고 마침내 진짜 당근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칭찬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텔레비전 속 음식도 산책 중인 개도 모두 당근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느 아침 침대 옆에는 거대한 당근이 놓여 있습니다. 타카시는 그 당근을 먹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당근은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신나게 먹어치우죠. 1층으로 내려가자 신문을 읽고 있는 거대한 당근이 있습니다. 타카시가 당근으로 착각하고 먹은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위험도 3. 내가 먹을 거야. 이 책은 2011년 일본에서 출판된 아동 그림책입니다. 편식이 심한 소년 앞에 컵 속 그림자에서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납니다. 싫은 건 내가 대신 먹어줄게. 그는 소년이 싫어하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없애줍니다. 결국 그 존재는 소년이 싫어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먹을수록 그 존재는 점점 커집니다. 소년이 이상한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인공을 집어삼켜 위장 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가짜 주인공이 주인공의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책은 식습관 교정 동화로 출판됐지만 어린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내용이라 위험도 3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위험도 2. 있니 없니?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나가 시골에 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왜 시골에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독자가 알 수 있는 건 나가 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자연스레 나를 관찰합니다. 그림책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건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자주 나가 이쪽을 바라봅니다. 눈이 자주 마주치게 되고 이상함을 느낄 나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뭔가가 있다고.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내내 할머니는 독자와 단 한 번도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항상 뒷모습이거나 다른 방이거나 멀리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는 건 그 시선의 정체입니다. 끝까지 올려다보고 끝까지 확인하려 했던 건 이야기 속 나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느끼던 그 시선은 읽고 있던 독자인 나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지만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분 나쁜 내용으로 위험도 2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위험도 5. 토미노의 지옥. 일본 시인 사이조 야소가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일본어로 읽으면 사망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절검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지 않고 반드시 속으로만 읊조려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귀여운 토미노는 구슬을 토한다. 혼자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에는 얻은 꽃도 없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토미노의 누나인가. 무간 지옥은 외길, 어두운 지옥으로 안내를 부탁합니다. 금으로 된 양과 휘파람새,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소리치는 토미노, 가여운 토미노의 나홀로 여행. 이 시는 지옥을 헤매는 소년 토미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를 낭독한 뒤 급사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위험도 5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위험도 4. 피카돈. 피카돈은 일본에서 원자폭탄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피카는 섬광, 돈은 폭발음. 이 단어를 제목으로 한 작품들은 여럿 있으며 히로시마 원폭을 직접적으로 다룬 아동문학 작품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 평범하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던 하루. 하지만 하늘이 번쩍이던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몸이 녹아내리고 피부가 벗겨지며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폭발을 견디기 위해 숨을 곳을 찾다 풀이라도 덮고 엎드린 사람, 아이를 지키려다 함께 녹아버리는 어머니의 모습, 원자폭발 중심지와 너무 가까워 몸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은 흔적들, 방사능 피폭으로 피를 토하는 사람들,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마치 좀비처럼 몸이 변형된 모습들까지. 이 작품은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잔혹한 묘사가 많고 심지어 어른들이 봐도 충격적인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험도 4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